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6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2023 회계년도 예비비 주승인의 건과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에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평택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평택시 청년 친화도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규입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92호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를 청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역의 정책 수립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평택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청년 친화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평택시 우리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우리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택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상황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과 좀 중복되는 내용, 정책에 관한 내용, 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내용이 좀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청년 기본 계획하고는 별도로 이게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건데, 여기 뭐 사항에 보시면은 이제 청년 정책 연구 청년 그 정책 연구회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5조 이제 2항에 보시면은 이제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제 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청년 기본조례에서 그 안에서 이제 친화 도시에 관한 그 사항이 같이 첨부되는 거라고 이제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릴까요? 네네. 네, 지금 청년 기본조례는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저희가 매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발의하신 청년 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지금 이 기본 계획 그리고 실행 계획에 관련되는 기본 계획들에게 이렇게 다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본 계획, 실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년 저희가 기본 조례에 근데 청년 친화도시 관련되는 조례에 지금 발의하신 그 사항에도 뭐 기본 계획,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서 하는 그 기본 계획, 실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예.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 계획, 그러니까 제 5조에 보시면은 기본 계획 수립에서도 이제 2항에 보시면은 이제 청년 기본 조례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6조 시행 계획 수립 등에서도 이제 2항 보시면은 이것 또한 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이제 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친화도시 위원회 같은 7조의 청년 친화도시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항 보시면은 이제 위원회에서는 청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청년 기본 조례가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거는 어쨌든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항목을 지금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네. 기본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가 기본이 되고 그 밑으로 혹은 연계된 조례가 청년 친화 도시에 관한 조례다라고 설명을 주신 내용인가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첩되는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청년 친화도시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청년 친화도시의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데 이 기본 계획은 기본조례, 청년 기본조례에 그 계획에 이 내용이 거기에 담길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기본 조례의 시행 기본 계획에 이 청년 친화 도시의 계획이 담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유정화 의원님은 이 내용이 많이 중첩이 되니 기본 계획 안에 청년 친화 도시의 내용을 그냥 담아서 통합해서 기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이것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나요? 네, 유정화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김영 의원님. 어쨌든 그 청년 기본 조례가 기본에다가 이 친화 도시를 같이 연계해서 가자 이런 뜻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본 조례 일단 5년마다 수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친화 도시도 그 안에서 그 5년마다 수립하는 걸 같이 연계해서 가자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 네. 뜻으로 저는 네, 받아들여지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4조 3항에 보면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 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정된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오히려 거기서 공간을 빼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걸로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기회의 공간 제공이라고 하면 공간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기회 제공으로 가는 게 그렇죠. 예, 맞겠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 직업 훈련 등 기회를 제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라면 한정돼 보여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청년 정책위원회에서 지금 5개년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걸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말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늘고 인구 분포도도 엄청 많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기본 조례와 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청년 친화 도시에 대해서는 연계가 분명히 돼서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례부터 네. 뜨겁습니다. 최종배 의원님. 방금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기회의 공간 제공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기회의 공간 제공, 이 스페이스를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신 분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건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기본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지역별로 이제 그 지원 센터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항의 4조 이제 3항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취지는 이제 지원 센터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청년 지원 센터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의 취지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 친화도시 그 지금 선정에 관해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지원 센터가 이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평가 그 항목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김혜영 의원님. 네네네. 그 교육 및 고용 직업 훈련 센터로 본다면 그 말씀도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 제가 말하는 그 기회라는 뜻은 기회 우리가 말하는 뭐 구직 이런 부분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교육, 고용, 직업 훈련 센터 뭐 이런 부분 그것도 저는 넓게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본인 이제 발의하신 분이 그런 어떤 한정된 기회 제공 공간 제공이라 한다면 뭐 해석의 여지는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유정화 의원님. 과장님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중첩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보면 제 구조에 보면 청년 시설의 설치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의 지원 및 민간 협력 활성화, 교육 실행 지원, 교류 활동 지원, 청년 네트워크 구축, 자립 및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시설 민간 위탁에 대한 내용 등 그다음에 일부 예산 범위 지원 이런 전반적인 청년 지원 센터의 역할을 하는 등의 내용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이 또 역시 중복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복된 내용이 골고루 담겨져 있어서 아까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 검토를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에서는 두 개 그리고 기초에서는 별개로 5군데가 예, 지금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년 기본법에 작년 3월에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3월에 이제 작년 3월에 제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 시도 앞으로는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하면서 그게 또 지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 기본법에.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 청년 친화도시 조성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매년 최대 3개소씩 그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 근거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친화도시 조성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필요한 내용.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 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강만 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07호 평택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공무원 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고문 변호사뿐만 아니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 비용을 별도로 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 직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08호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에 기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로 지원에 더불어 2024년 학원 수강료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시작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우리시 청년 821명에게 응시로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9호 평택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평택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조례 유임사항을 반영하여 평택사랑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사랑 상품권 유효기간을 상법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지침에 맞추어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평택시 재정에 귀속하여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운영 자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로 평택사랑 상품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0호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과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 지킴 및 운영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내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청년 면접 정장 무료되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협약은 관내 면접 정장 대여 업체의 부재로 청년 구직자들이 수원 등 먼 거리의 업체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업체를 발굴하여 체결한 협약입니다. 저렴한 대여 비용으로 청년 구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두 번째 대여부터는 택배로도 가능하도록 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업체들의 의견 수렴해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이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를 거기에 일부를 이제 개정하는 내용인데 중요 소송 지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단서를 다는 부분인데 지금 그 우리 시에 이런 그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를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당하거나 그런 사례가 지금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지금 한 21년부터 이렇게 보면 2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3건 이렇게 있었고 올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3건이거든요. 올해 3건. 예. 유독 하여튼 한 최근 2, 3년 이전부터 이런 저기가 좀 많이 좀 발생을 해서 네. 직원들이 많은 좀 그런 좀 어려움을 좀 그런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지금 여기 그 단서 부분에 이제 300만 원이라고 제한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형사소송이나 이런 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꽤 비싸게 책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건 지금 다른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할 때 다른 현재 경기도 내 시군의 지금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한 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500만 원도 있고 또 2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게 좀 약간 현실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저기를 경험을 했던 이런 저기도 우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 게시도 있었고 했는데 이건 현실성하고는 좀 맞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보다 더 상위에서 뭐 500 이상 이렇게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런 초과하는 범위인데 저희가 이 조례 이제 당초 어떤 그런 취지나 목적이 뭐 취대한 어떤 직원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런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한 저기를 그런 도모하기 위한 조례여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 뭐 시군의 다른 시군과의 어떤 그런 뭐 형평성 내지는 이런 걸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는 했는데 가능하다면 좀 현실에 맞춰서 이걸 좀 현실화하는 것도 좀 방법이다. 예.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실질적인 좀 지원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받다가 이제 피의자 전환도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사례가 많죠. 예. 네, 이제 뭐 저도 직접적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요즘은 이런 그런 참고인 제도를 사법기관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참고인도 당연히 하나의 어떤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명확한 저기가 없어서 우리가 그걸 좀 저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저기 70% 이상이 처음 이렇게 할 때는 피의자보다는 참고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기존 조례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이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한다, 해야 한다. 거기서 이제 뭐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반납을 또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 조례가 있고 이건 저기 승소했을 전제로 해서 전제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지원해주는 거고요. 거니까. 판결 결과가 이제 뭐 저기 유죄가 확정되거나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했던 것도 다 저기 그 반납 그러니까 회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아마 취지는 뭐 개인 비리나 아니면 자기 뭐 본래의 어떤 그런 그 과실을 저기까지 이렇게 부담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비용을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당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반납 조항도 있고 이런 이제 공무원들이 뭐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좀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최정호 의원님 질문 속에 지금 2024년도 현재 3건, 전년도 2건, 건수는 그런데 명수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조사. 이제 현재 이제 금년도는 이제 그 한 건이 있는데요. 그건 2명이고요. 네, 한 건. 한 건 2명이고 이제 네.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게 이제 한 건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3명입니다. 5명이 현재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네네 현재. 그분들은 지금 참고인 조사 받고 피의자로 뭐 전환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조사가 피의자로 진행 전환이 됐고요. 또 그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한 건이 새로 저기를 해서 통보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또 그 저희 정해 그 심의하기 전까지 그 건들이 어떤 건들인지 그 정리해서 좀 한 최근 3년치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공직자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법적인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가 평택 시민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평택 시민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부당한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 공무원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현장 그 참고인 조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는 이 부분이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 어떤 건들이었는지 케이스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실명으로 안 해도 됩니다.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김혜영 의원님. 그 6조 2항에 보면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에 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했던 거고 이 신설이 꼭 집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전에는 이제 그 중요 소송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 그냥 모든 소송- 시장이 필요할 때 이렇게로만 돼 있어서 네. 뭐 중요한 건이 최근에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 이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 많은데 또 금액이 상당히 커진 게 많습니다. 소가가 커진 게 많고 또 이제 여기 5조 2에 있는 중요 소송 내용에 보면 이제 환경 기초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 복합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화장장 같은 이제 장사 시설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뭐 그 반대와 관련된 소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만 그 결정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이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또 한 예로 이제 아시겠지만 그 관리청 같은 경우에 금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이런 근거가 없어서 그냥 그 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은 했었잖아요. 네, 했죠. 그런 네. 심의 시장이 원할 때 수집을 해서 네네네. 그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 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찝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중요 소송 뭐 이런 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환경이나 관리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이거를 조례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좀 비유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 소송이라는 게 주로 시민들이 시에 거는 소송들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민을 그럼 우리 시민들도 이제 걸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외에 이제 무슨 그 외부에서 어떤 뭐 개발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송이 있습니다. 있겠죠. 네네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없는데요. 없고 예,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이제 시민들이 행정소송 네, 대부분 이제 심판?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를 상대로 이제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제 행정 소송을 하는 거지 저희가 그 반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중요 소송에 관한 부분을 운영해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네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네네네. 넘어가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으로 하신 예.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5조 2항에 보면 5조 2의 1항에 보면 환경 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설치에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여기도 아예 이렇게 집어놨네요. 네. 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뭐 또 추가로 이제 건립할 때 네. 물론 이제 뭐 그것이 시민들과 다 합의가 돼서 이제 잘 하면 좋은데. 예, 되지만 이제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저희 시를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 소가라든지 이런 게 엄청 또 클 수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근거가 없으면 예, 저희가 좀 그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은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않았기 예, 때문에. 예. 최근에는 사실 관리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없고, 그동안 없었지만 예, 없었습니다. 시가 커지면서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이다. 그런 네, 부분에 그리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가가 지금 저희 현재 조례상으로 소가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1억 범위 내에 있을 때 저기 680만 원까지가 그 변호사 착수금의 한도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2억, 3억 넘어가고 10억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이걸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근거를 넣어주면 굳이 위원회 안 해도 이 근거를 통해서 빨리 할 수 이제 있다. 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네, 그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지원 사항에 보면 그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현실화된 금액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천군도 2023년도에 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적극 행정에 지원되는 부분의 범위 정도는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종구 의원님. 네.
새로 신설되는 내용들 보면 중요 소송 지정 관련된 내용과 적극 행정을 하다가 이제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 공무원분들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문 변호사 조례는 고문 변호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문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변호사를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고문 변호사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다른 조례를 또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여기에 껴 넣는 것인지 다른 시군을 보면 소송 사무 처리 규칙 뭐 이렇게 좀 바운드를 넓혀서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중요 소송 뭐 이런 것들을 담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문 변호사에 넣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옥상옥이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문 변호사의 이 조례에 이걸 넣는다고 해서 실제 그 변호사 그 선임은 여기 다 고문 변호사만 선임을 하거나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문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게 중요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서 관리청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임되어 있는 고문 변호사 중에는 이 소송들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적합한 분이 안 계시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특수범죄나 이런 부분에 연루되었을 때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더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고문 변호사의 조례를 넘어서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조례를 확장해서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소송사무처리 조례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언제 검토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이건 보류해 놓을까요? 이 조례? 현재 이 조례는 좀 이 상황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냐면 그 반대의 경우도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 중에서도 그런 뭐 전문성 아니면 그런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 취지는 충분히 저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기는 좀 모색하겠습니다. 네, 당장 급하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중요소송 지원 김영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1항의 1호 보면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경험에서 나온 거라 일본에 딱 넣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시민분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아서 조금 순화해서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뭐 이렇게 좀 순화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이게 뭐 반대를 해서 제기된 소송도 있고요. 뭐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제기된 소송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이라고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건 저희 의원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관리청 소송 대리인이 정해졌습니까? 네, 저희 시 고문 변호사로 이제 정했고요. 네. 고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이- 중에서 이제 그 저희 대형 로펌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소송 대리인이 지정이 되면서 중요 소송으로 지정이 됐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 소송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소송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현재까지는 네네네. 중요 소송 지정을 할 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소송 비용을 시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편리성을 위하는 조항이긴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자율성을 너무 크게 주는 조항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대법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이제 산입에 변호사 관한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웬만한 그 소가의 소송은 다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 하는 소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소송 비용이 잘 정해졌는지 과하게 책정되었는지는 심의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별도 심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 규칙에는 이제 우리 조례상에는 이제 딱 최고 한도를 680만 원으로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착수금이 680만 원이고 예, 소송 착수금이. 비용은 이제 몇 억이 될 수 있는 부분. 근데 거의 그렇게는 안 하고요. 착수금하고 저희는 이제 성공 사례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착수금은 680만 원 그리고 성공 사례금은 정해져 있는데 네. 소송 비용은 몇 억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안 되고요. 현재는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그 규칙 범위 내에서만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원점에서 질문 드리는 건 약간 행감처럼 분위기가 됐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규칙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장님이 소송 비용을 정할 수 있고 이 소송 비용이 이 규칙에 의해서 알맞게 책정이 되었는지를 이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는 그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호사는 뭐 지금 시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시장님이 이제 바뀔 거니까 친한 변호사한테 내 소송 대리를 해주면서 이 사건 맡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2억이면 될 문제를 3억, 4억으로 소송 비용을 책정해서 주었을 때 이것이 과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시의회 행정감사 이후에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입니까?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소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가에 의해서 이제 그 비용을 산입하게 돼 있거든요. 예, 소가를 넘어서는 이제 그 산입할 수 없고요. 이제 소가가 처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보면 그 소가가 나오잖아요. 그 소가를 가지고 이제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가를 갖다가 막 근데 이제 중요도와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 정도를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소가가 규칙에- 있어서 규칙에 예, 의해서 대법원 이거를 규칙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소가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을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직자분들 이제 참고인 변호 비용 지원 문제인데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인 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참고인 때도 변호사 조력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서 네. 이렇게 이 조례를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 이상이 참고인으로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그냥 뭐 또 뭐 참고인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가 애매해서 그걸 좀 명확히 하고자 참고인이라고 명확히 저기를 했고요.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참고인 또는 피고인으로서라고 적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 경계가 애매해서 그러니까 이 문구대로라면 참고인 때 수사기관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인데 참고인 때는 됐고 피고인으로 전환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문구가 애매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도 지금 개정 이 취지에는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그 참고인 하면 뭐 저기를 피의자 피고인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는. 포함하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아까 제가 그 6조 2항의 1항 뭐 4개 신설에 대해서 질문도 했지만 그 위원회에서 결국 중요 소송의 소송 비용에 관한 사항도 논의를 한다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든 앞으로든 아니 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근거가 마련되면 별도로 위원회에서는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신설이 소송 비용에 관한 거나 수임 변호사에 관한 걸 위원회에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예, 예. 1, 2, 3, 4를 써놨잖아요. 네. 거기에 소송 비용에 관한 사항이나 수임 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써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논의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논의하죠. 거기에서 그 말은 당연히 오고 갑니다. 어차피 할 건데 아까는 빨리 한다. 지금 과장님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최준거 의원님도 물었지만 어쨌든 소송 비용을 정해서 나가야지 그분의 경력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정해진다는 뜻으로 아까 설명하신 건가요? 과장님은? 경력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그 비율이라든지 금액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나간다. 규칙에 정해진 예. 그 수임 변호사를 선정하는 사항도 여기서 논의를 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 고문 변호사님이 몇 분이시죠? 현재 8명입니다. 8명? 네. 근데 이게 2년으로 하되 소송 수행 실적이나 그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애매모호한데 수행 실적이 있으면은 연임이 된다는 거고 없으면은 위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게 되면 거의 그 저희가 실적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소송이 많다 보니까 한 변호사한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알겠어요. 상황에 무슨 따라서 뜻인지는. 그러면 임기는 2년하고 한 번 연임해요? 계속 연임해요? 몇 번 연임 아니고 그냥 연임? 그냥 연임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 고무변호 하신 분은 몇 년까지 하고 계세요? 오래 하신 분은 이제 오래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바꿔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다 종류에 따라 변호가 다른데 계속 이분들을 계속 연임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거는 뭐 제가 행감 때도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조례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다 안 하시면 제가 행감 때 할 거지만 계속 그분들이 연임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이제 하셨던 그런 고문 변호사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또 뭐 특정인을 뭐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 저기에서 많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부서에서나 이런 뭐 직원들도 친숙하게 소통이 쉽다. 많이 접근성도 쉽고 그건 뭐- 다 평택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변호사 아니 평택도 있고 외부도 네. 있고 외부도 그렇습니다. 있으시잖아요. 네, 수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 자료 참고 좀 할 수 있게 고문 변호사님들 최근 5년 동안 수임한 내역들 좀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